블로그는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정하고 글 쓸 내용을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제목을 잡으면 좀 방향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해서 글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키워드 찾는 일은 쉽진 않아요. 다만 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느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키워드 찾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찾으시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블로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코칭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그와 SNS를 잘 운영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잘만 운영하면 돈 들인 광고보다 더 큰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어떠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정보를 찾기 때문에 그 블로그만큼 좋은 홍보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 시리즈를 처음부터 시청하시면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그 사업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내 블로그로 글이 노출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건 최적지수 블로그가 아닌 지금 막 개설한 블로그일 경우에요. 또는 내가 예전에 블로그를 개설했어도 글을 쓰지 않아서 좀 방치되어 있는 블로그 있죠? 그런 블로그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자꾸 제 그 경제 블로그가 최적 지수니까 블로그 지수가 최적이어서 노출이 잘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제 블로그가 방문자가 많다 보니까 너무 벽이 있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도 두 번째 블로그를 개설했고요. 그 첫 번째 시리즈는 그 고정 댓글 링크로 넣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의학 주제로 블로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포스팅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Where is Post라는 곳에서 키워드 마스터에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본인이 이제 키워드 어떤 큰 주제를 찾으셨다면 여기에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공유해드린 인플루언서 키워드와 그리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그 트렌드를 보시고 큰 주제를 찾으시고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건강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주제를 쫙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키워드랑 참여가 있잖아요. 참여가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이 키워드로 포스팅에 참여한 그 건수를 얘기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인플루언서 키워드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키워드를 살펴보고 어떤 글을 써줘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쫙 살펴보고 여기서 렌즈 식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렌즈 식염수를 찾았잖아요. 여기 키워드 마스터 들어가셔서 렌즈 식염수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련 키워드들이 뜨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봐 주시는 거예요.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 웨일창 하나 여시고 여기 옆에 점색에 누르면 모바일 창이 있어요. 이게 핸드폰 기준으로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렌즈 식염수 검색하면 여기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 뜨죠? 연관 검색어 보시고 그 세부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면 렌즈 식염수 보관. 렌즈 식염수 보관은 검색량이 20인데 이게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30으로 나눠도 하루에 조회수 1이 있을까 말까요. 이런 너무 적은 검색량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찾아보실 수도 있죠. 여기 보면 단풍치 효능 볼게요. 단풍치 효능. 단풍치 효능 검색하면 모바일 검색량 10이어서 단풍치로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단풍치는 730. 내가 만약에 단풍치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풍치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써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네이버 웨일창에서 단풍치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별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좀 유입이 적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관 키워드가 많이 나와야지 제목에 키워드를 2개 정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풍치 키워드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렌즈 식염수도 이렇게 보면은 드림 렌즈 식염수 해가지고 이 글 보면은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후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제품을 내가 쓰고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보성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다른 주제를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어떠한 그 경험이나 후기들에 대해서 좋은 포스팅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경험을 쓸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포스팅을 한번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구내염 같은 것도 봤거든요. 제가 구내염이 좀 자주 나가지고 여기서 구내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키워드 마스터에서 구내염 검색을 해주면 또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죠. 요거 하나씩 클릭해 주셔가지고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찾아서 제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써봤을 때 내 블로그가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뜨는지 글을 쓰고 나서 꼭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포스팅에 만약에 구내염, 열, 뭐 증상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구내염이 났던 경험이 있으면 본인의 경험을 쭉 쓰시고 본문의 키워드 구내염 열이라는 그 키워드가 적어도 몇 번, 한 4-5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 포스팅을 구성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정보성 글이라도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도 전 경제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위 페이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네이버가 모든 전문가의 글을 뭐 좋다고 판단해서 1페이지에 보여주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글을 다 어디서 찾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책이나 그리고 전문가가 쓴 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포스팅을 해요. 자료는 찾아보면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특히 건강의학과 관련된 정보 같은 건 뭐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영어 논문이면 뭐 번역기 돌려서 번역해서 쓰셔도 되고요. 출처만 명확하게 써주시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으니 본인이 한번 그 검색을 해보셔서 정리를 해서 포스팅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좀 더 멋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미리 캔버스와 픽픽 이 2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여기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시면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그 로그인 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미리 캔버스를 로그인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 블로그는 1000x1000 픽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미리 제작을 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보통 썸네일을 만들 때 미리 캔버스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자기가 디자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 템플릿 보시면 그 템플릿이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상세 페이지 템플릿도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포그래픽 뭐 다양한 그 템플릿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그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서 본인이 원하는 그 썸네일이 있으면 적용시켜서 그 포스팅 썸네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아까 구내염, 열, 구내염 증상, 열 날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옆에서 다운로드 뭐 JPG나 PNG나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선택되어 있는 거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빠른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러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된 파일 들어가셔서 요거 있죠. 요거 있어서 요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고,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여기 사진 여러 개 만약에 올리면 어떤 사진을 대표로 할지 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대표로 하겠다 하고 여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 안 쓰셨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썸네일을 되게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걸 쓰냐면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픽픽은 사이트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픽픽 사이트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네, 요런 그 그래픽 디자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픽픽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픽픽. 제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구글에서, 저는 정보를 찾을 때 보통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요것도 팁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구글에서 만약에 구내염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내염에 대한 정보를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다. 입안 헹구기. 이건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캡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캡처했죠. 지금 캡처했거든요. 캡처하고 픽픽에 다시 들어가셔서 요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하면 아까 그 캡처된 화면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가공하냐면 보통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그대로 붙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그 똑같은 사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좋은 품질의 그 글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쓰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을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이 찍은 사진이 가장 좋고 만약에 사진이 없다 그러면 캡처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가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홈을 누르시면 여기 효과가 있어요. 효과 누르셔서 여기 테두리 및 액자 효과 있죠.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사진 내가 캡처한 이미지에 테두리를 두르겠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림자 효과도 있고 단색 테두리도 있고 액자 효과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효과 선택해 주시고 저는 보통 단색 테두리 많이 써요. 단색 테두리 선택하시고 여기 두께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두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색깔도 선택할 수 있어요. 테두리 색깔. 테두리 색깔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어떤 용도로 또 쓰냐면 여기 도형 들어가시면 여기 형광펜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라고.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형광펜 테두리도 하고 그리고 입안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제가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형 네모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서 뭐 테두리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냥 있던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제가 네이버 그 포스팅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복사 있죠? 복사 누르셔서 아까 포스팅으로 돌아가서 여기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두세 번 영상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리 캔버스와 픽픽을 이용하면 그 이미지를 가공해서 좀 남들과는 다른 포스팅 그리고 좀 멋스러운 포스팅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 두 가지를 거의 그 실행시켜 놓고 포스팅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그러면 썸네일 만들고 사진, 이미지 넣고 그리고 글은 제가 1500자 정도, 1500자가 너무 길다 하면은 1200자 정도는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함이니까 힘들더라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글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을 누가 읽을지 독자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구내염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은 구내염이 잘 걸리는 사람이나 혹은 지금 구내염이 걸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구내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네이버에 막 이리저리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 글을 클릭하고 무슨 내용을 궁금해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나는 이 염증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길지. 제가 이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보면 분명 나는 구내염 열이랑 구내염 증상을 생각해서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 키워드 말고 다양한 키워드로 많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내염 열이랑 구내염 증상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이제 한다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글이 발행되고 몇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검색어를 보면 이 본문에 있는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구내염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볼 만한 키워드를 곳곳에 이제 좀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글을 1200자 이상 쓰라는 이유가 사람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구내염 열이랑 구내염 증상으로 예측을 하고 글을 썼지만 막상 사람들은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의 길이도 좀 긴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글을 쓸 때마다 잘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저도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지? 이걸 늘 고민해요.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저는 일단 초안으로 이렇게 글을 조금 써둬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을 누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썼던 글을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읽어보면 제가 썼던 글이지만 좀 문맥이 이상하게 보이고 아, 단어도 좀 여기에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고 매끄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글이 너무 안 써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초안을 쓰시고 저장을 해두고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몇 시간 후에 글을 다시 보고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글을 쓰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글은 정말 써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자주 써줘야 해요.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 글을 써줘야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 쓰는 스킬을 키워야 돼요. 이건 그 자주 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어설픈 글이라도 매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을 만들려면 66일이나 걸린다고 하잖아요. 66일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인데 그 66일 동안 저랑 같이 글 쓰는 근육을 한번 키워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시고 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행을 누르시고 발행을 누르면 카테고리는 어디에 할 건지 그리고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로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사람들의 유입을 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태그는 저는 보통 제목에 있는 그 키워드 넣어줘요. 구내염 열, 구내염 증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주시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발행을 안 하고 내가 몇 시간 뒤에 발행을 하고 싶다 하면 예약을 넣어주시고 예약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시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글을 2개 이상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시간 동안 텀을 두고 발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미리 캔버스나 픽픽 활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매일 글을 써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방문자 수의 변화나 블로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썼던 글들이 그리고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